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최근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축구 팬들을 다시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축구특별시 대전의 부활을 알리는 시티즌의 상승세 짚어보고 K리그 전체 흥행을 이끌 수 있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지명 대전 하나시티즌 커뮤니케이션 부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KBS 대전 보도국 박연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즈 대전 러버스의 권형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팀이랑 맞부딪혀도 저희는 도전자이기 때문에.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대전 시티즌의 경기 모습 보고 있으면 아주 사람들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시즌 10경기를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5승 2무 3패로 이제 12개 구단 가운데 4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최동호 평론가님, 예. 대전의 경기력 좀 어떻게 보세요? 5승 2무 3패 4위에 지금 올라 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죠. 아마도 이 정도 잘하리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저는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지난해 우승팀, 준우승팀인 울산과 전북을 연달아 이길 때에 대전에 뭔가 힘이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느꼈고요. 더군다나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19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팀이었거든요. 네. 19년 만에 또 FC 서울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 겁없는 아이들, 공격적인 플레이가 눈에 띄고요. 지금 대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죠. 자, 울산 현대를 이겼는데 이 경기에서 대전이 사실 정상적인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안톤 선수하고 서영재 선수가 수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미드필더인 이현식 선수를 윙백으로 기용을 했는데 일종의 긴급 처방 내린 이현식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전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경기력 말씀하시면서 예상 외로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예측을 한 분이 있었나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예측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짓말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요, 물론 이제 2부 리그에서 잘하긴 했지만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는 분명히 수준차가 존재하고요. 또 특히 이제 대전의 그 수비가 과연 1부 리그 상위권 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측하지 못했죠. 네. 박연성 기자, 이제 시티즌이 최근 이제 홈에서 제주에 좀 아쉽게 지긴 했어요, 0대3으로. 네. 그런데 이게 8개월 만에 홈 패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봅니까,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에서 정말 오랜만에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 것만으로 아쉬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전이라는 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대로 한 로빈당 5승을 챙기겠다. 이 목표는 이미 달성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나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세트피스 수비가 계속 허점을 드러내면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 이창근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가져올 수 없는 경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민성 감독도 이것을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패로 이어지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음 경기가 K리그2에서도 약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광주와의 경기여서 이 경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명 팀장님, 이제 시티즌이 8년 만에 2부에서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2부 리그 때와 달리 또 팀 컬러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좀 평가가 있어요. 네. 보면 이제 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면 전력 차이 같은 걸 감안해서 좀 이제 수비 위주로 좀 하는데 사실 지금 시티즌은 엄청난 압박 축구, 공격 축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의 팀 컬러가 변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2부 리그에 있을 때도 팀 득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2부에 있을 때는 저희를 상대하는 팀들이 저희를 상대할 때 이렇게 수비적인 그런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템포가 느려 보이고 그리고 압박의 강도도 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2부 리그에서는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 1부로 승격하고 나서는 저희를 상대하는 팀들이 저희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그런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의 핵심이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강한 압박 이 두 가지인데 상대방들이 맞불을 저희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네. 오히려 1부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 권영민 회장님도 이제 나오셨는데 대전 러버스 그 서포터즈에서 네. 활동하시면서 이제 시티즌의 힘도 많이 불어넣어주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변이라고 좀 평가받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울산. 네. 그죠? 지금 선두 달리고 있는 울산에 올 시즌 첫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또 시티즌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 혹시 직접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저희 시민구단 시절 때부터 그 이제 뭐 좀 많이 지고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단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응원을 못하고 좀 안 좋았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날 경기를 이기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있었고 또 그 경기가 사실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제 K리그 1 우승팀이기도 하고 또 올 시즌에 이제 탈 K리그 팀이다. 그리고 또 홈 개막하고 6경기 동안 6연승을 또 달렸던 너무 이제 강팀인데 사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상위권에서 이제 팀을 좀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도 아마 혹시나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6,000명이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이제 너 이렇게 축구장 좀 그만 다녀라 하고 맨날 혼내셨던 분인데 처음으로 축구장을 그날 오셨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경기였고 근데 그날 이제 경기를 단순하게 이겨서 좀 좋았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관중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정말 이제 끝까지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투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좀 이제 대전이 흔히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네. 이제 팬분들하고 그날 좀 즐겁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팀을 만나도 좀 이제 해볼 만한 강팀이 되었다. 그리고 열정적인 팬을 가진 팀이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최동호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제 그 울산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사실 시티즌이 상승세고 잘한다고는 하지만 울산을 꺾을 거라고 생각한 그 팬들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경기 좀 보셨죠? 예, 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나나 킥이라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네. 이 공이 휘어서 들어간다. 그 바나나 킥도 나왔고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울산은 그러니까 이 전북이 2010년 이후에 우리 K리그를 지배했던 팀이고 네. 똑같은 현대가인데 이 전북을 깨자라고 해서 드디어 고생하다가 정상에 올라간 팀이 울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력 차로 보면은 울산과 나머지 11개 팀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자 울산을 이기리라고는 예상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돌풍이 단순히 그 성적으로 일어난 울산을 이겼다라가 아니라 K리그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많은 얘기거리가 거기서 또 발생했거든요. 네. 울산 팬들이 이 대전에 또 원정으로 나와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가면서 대전의 명소 몇 군데 들려가지고 네. 후기도 올리고 해서 이런 스토리가 쌓이고 나름의 콘텐츠가 쌓여가는 게 K리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대전 돌풍이 굉장히 선한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부터 해보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경기 이후에 이제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경기가 바로 K리그가 추구할 방향이다.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한데 박윤선 기자, 정확히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건가요? 네, 아까 장지명 부장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K리그2에서는 이제 대전을 상대로 상대팀들이 내려서는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K리그1에서도 뭐 울산이나 포항 같은 전통적인 강팀을 상대로는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가 늘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사실 갓 승격
승격한 팀인 대전이 울산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 압박을 강하게 하는 축구를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압박을 토대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2골을 먼저 넣고 승리까지 챙겨가는 이제 결실을 맺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홍명보 감독도 아마 큰 영감을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장인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K리그 자체를 이제 진행해 오면서 계속 상대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울산을 상대로 수비만 하는 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대전의 어떤 이 공격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에는 K리그가 이런 방향을 계속 추구해야지 팬들도 많이 올 수 있고 K리그가 흥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그냥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이제 네네. 우리 선수들이 그 유럽에 건너갔을 때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어렵고 힘들고 적응하기가 어렵던 게 이 스피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볼 네네. 처리 속도를 쫓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빠른 경기 템포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예, 있고 예. 더 관심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대전이 그런 경기를 보여줬다. 이런 네. 의미이죠. 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경기는 비록 이제 자기들이 지긴 했지만 뼈아픈 경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K리그의 흥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끌 수 있겠다. 뭐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 놀라운 게 이제 이민성 감독이 뭐 대단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민성 감독이 그 코치 일을 11년 했고 이제 3년 차 감독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짐작컨대 11년 코치 생활보다 지금 이 3년 동안의 경험이 이민성이라는 이 지도자를 더 훨씬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도 이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근데 실패도 경험했고 지금 이 정점에 있는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 감독에게는 전 첫 번째 자기 색깔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할 때도 그렇고 못할 때도 그렇고 수없이 조언도 들어오고 압박도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흔들리면은 자기 축구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축구를 완성해야지 되고 이민성 감독에게는 저는 3가지를 좀 봤는데 첫 번째 그 이민성 축구의 키워드는 3백 그리고 빠른 이 공수 전환 그리고 전방 압박 3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 3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선수 구성과 조직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근데 자기 축구를 완성한 감독은 1루까지 올라가고 1루에서 초1루까지 올라가는 감독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과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유연해야지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할 때 끝까지 자기 고집이 아니라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민석 감독이 좀 이런 면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점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팬들의 좀 그 시각도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그 권영민 회장님은 이민성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사실 팀이 네. 예전과 다르게 확 달라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전략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네, 뭐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흔히 저희가 이민성 감독 민버지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무슨 뜻인가요, 그건? 그 아버지와 이제 이민성 감독의 예. 인자를 따서 이제 민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가 그 구단 유튜브라든지 이런 언론 쪽의 내용을 보면 그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모습을 네. 저희 팬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뭐 물론 훈련도 훈련이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또 감독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 보면 사실 그 따뜻한 리더십, 박항서 감독이 이제 베트남에서 좀 인기를 얻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장지명 부장께서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감독과 이제 선수들 또 교류하는 것도 많이 보시고 이제 볼 텐데 좀 그 리더십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매 경기마다 오프 더 피치라는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 네. 영상 콘텐츠에 담기는 내용이 이제 경기장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라커룸이나 이런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그 영상에 담아내서 이제 팬들로부터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제주전 졌을 때 제주전 지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영상이 이제 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어제 업로드 됐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를 보면
지금 대전에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이민성 감독인 것 같다. 이런 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좀 공감이 갔거든요. 이게 왜 공감이 갔냐면 저희가 이제 2부 리그에 있었을 때는 저희는 항상 이겨야 되는 팀이었습니다. 네. 뭐 대전이 가장 선수단 몸값도 높고 투자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던 팀이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스포츠라는 게 각본 없는 드라마고 공은 둥근데 어떻게 항상 모든 경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의 시선이나 뭐 팬들, 언론 이런 데서 항상 대전은 이겨야 되는 팀이라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심했는데 올해 저희가 일부러 올라오고 나서는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일부에서 도전자고, 그 일부에서의 강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이민성 감독이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여유를 바탕으로 한 여유의 리더십이 저는 선수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유를 갖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게 이제 진짜로 여유를 갖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구단 차원에서도 워낙 이제 지금 잘 나가니까 팬들과 언론의 이제 그런 기대감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선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구단도 그렇고 그룹에서도 뭐 저희 구단주님께서도 저희 이민성 감독한테 직접 이렇게 계속 격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제주전 끝났을 때도 저희가 어쨌든 홈에서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3대0으로 졌는데 그때 옆에 이 서포터즈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항상 함께하자는 그런 메시지에 또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뭐 부담감 없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올해 좀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민성 감독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민성 감독 하면 현역 시절에 이제 그 수비수로 좀 유명을 했었는데 사실 감독이 되고 나서는 공격 축구를 아주 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박윤선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이민성 감독이 사실 이제 도쿄 대첩 골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애국가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나왔었죠.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공격수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이제 프로 선수 은퇴하기 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었거든요. 이제 전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수비를 못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를 보면 이제 공격을 중점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때 훨씬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비를 못한다는 말이 농담 같지만 사실 농담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라는 이제 수비수를 영입해서 뎁스를 좀 넓혔지만 앞으로 또 센터백 자원을 더 영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대팀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승격 이후에는 이제 K리그 2 팀들과 달리 K리그 1 팀들이 대전을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 압박 축구,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동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데 수비를 못하니까 공격으로 우리는 집중을 한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인가요? 생존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를 못하면 일찌감치 수비수를 보강하면 되거든요. 더군다나 뭐 하나금융그룹이 팀을 인수하고 난 뒤서부터 지원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면은 좋은 수비 자원들을 보강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칼날을 띈 것은 이민성 감독이 공격적인 이 축구를 선호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고요. 하나 중요한 거는 공격 축구하면은 결국에는 팬들은 즐겁습니다. 팬들은 그렇죠. 즐거운데 역동적이죠, 아주.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는 역시 수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본인이 이제 현역 시절에 수비 위주로 하셨던 분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선호한다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미있는 그 히스토리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야구는 그 투수가 중요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조금 잘하면 전부 다 투수를 시킵니다. 공 던져. 그래서 공 던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포지션이 바뀐 경향이 많이 있고요. 이민성 감독도 같은 경우인데 축구에서는 일단 어렸을 때 조금 잘하면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공격수들을 다 시키죠.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에 와가지고 공격수 하다가 수비수로 바뀐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팀 구성상 공격수에 좋은 자원이 많이 있으면 공격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수비수로 전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골 넣는 뭐 수비수들이 가끔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인데 이민성 감독도 지금 수비수 출신이지만 그 이전에 공격을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공격이 어떤 건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권영민 회장께서 이제 대전 러버스 활동을 몇 년이나 지금 하셨어요? 지금 러버스는 2020년도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아, 단체고요. 예, 예. 서포터즈 활동한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민성 감독 이후에 이제 공격 축구를 구사하면서 좀 훨씬 역동적이고 재밌어졌다고 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낫나요? 팬들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너무 뭐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뭐 수비적인 경기가 이제 많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수비가 잘 되면은 물론 뭐 비기거나 뭐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는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팬들이 조금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경기를 지더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싸우겠다는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팬분들도 지더라도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장지명 부장님 아주 뭐 이런 공격 축구 구사하면서 K리그 전체 흥행도 이끌고 또 이제 팬층도 아주 두터워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이민성 감독께서 이제 우리는 수비가 약하니 공격에 집중한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혹시 수비수 보강이나 그런 쪽도 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K리그는 여름 이적 시장이 또 있습니다. 여름 네네. 이적 시장이 있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이민성 감독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올 시즌 초부터 일찌감치 그 여름 이적 시장 대비해서 저희 이제 그 보강할 자원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계속 검토하고 비디오도 연구하고 하고 있는 지금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름 이적 시장에 좀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긍정적인 건 이렇게 이제 재밌는 축구를 구사하면서 사실 그 관중이 프로축구 관중이 뭐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전의 티켓 파워가 거의 1등이죠.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6배 정도 이제 관중이 급증을 했는데 권영민 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재밌으니까 찾는 거겠죠? 네, 그렇죠.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네. 주말 축구 경기만 뭐 평일에도 있지만 그 기다릴 정도로 축구 팬들은 사실 그 대전 하나시즌 경기 날만 이제 기다릴 정도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뭐 원정이 어디서 열리든 지금 그거 갈 생각만 하면서 항상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원정 경기까지 가시면 이제 원정 경기는 평일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생업도 있고 하실 텐데 그 정도로 애정이 지금 많으신 건가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뭐 휴가를 써서라도 이제 조금 이제 원정을 되도록 참석하려고 하고 지금 많은 팬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제주 원정이라든지 뭐 포항, 뭐 울산, 뭐 부산은 이제 과거했고 이제 먼 이제 지역에 있는 팀들이 많은데 그런 원정 경기도 다들 이제 많이 참석할 정도로 다들 열정과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 최동호 평론가님 이제 이게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K리그 1의 평균 관중이 이전 시즌보다 급격히 좀 늘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가 단순히 이제 이게 좀 완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보세요? 계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올 시즌은 그러니까 2024년 내년 내후년이 돼서 2023 시즌을 되돌아봤을 때 대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또 이 광주 FC 얘기 안 나올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네. 공통적으로 2부 리그에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 네네. 거기다가 공격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보는데 재미있어졌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전만의 경기에 관중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K리그 전체 관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네. 우리도 이제 역사가 좀 쌓이다 보니까 각 구단의 어떤 마케팅의 그 기술이라고 할까요? 기법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예. 뭐 대표적인 예로 얘기거리가 이제 풍부해지는 겁니다. 네. 경기장을 쫓아다니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 네. 대표적인 예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공약을 했어요. 자, 오늘 경기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몇 명 이상 와주시면 우리 제주 원정 경기 갈 때 비행기 티켓 몇백 장 우리가 지원하겠다. 아,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오고 이런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게 그만큼 우리 축구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장지명 부장님 이제 팬들이 원정 경기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그 구단에서도 버스 지원 같은 걸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초반에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2부 리그에 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버스가 한두 대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원정 버스가 나갔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대에서 많이 갈 때 한 6대 정도까지 아, 그래요? 이렇게 버스가 예, 한 예. 2-3배 정도씩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예. 뭐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지금 K리그 1부 리그 구단 중에서는 이제 원정 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무료로 지원해주는 구단이 거의 없는데 네. 예, 거의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뭐 팬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고 옆에 여기 서포터 저기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원정 버스 갈 때 항상 같이 옆자리에 타가지고요. 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예, 뭐 논의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권영민 회장님 이제 일도 있으실 텐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 그렇게 다 참여하시고 주말까지. 그 2000년대 초반하면 이제 대전 시티즌의 이제 활약으로 대전이 이제 축구 특별시로 이제 불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티즌의 활약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장 부장님, 그 어떤 분들이 좀 요새 많이 찾는 거예요? 팬들은? 일단은 그 과거에 진짜로 올드 팬분들, 예, 과거에 진짜 대전 시티즌 시절에 응원하시던 올드 팬분들이 다시 이제 그 S석으로 저희 응원석이 이제 그 남측에 있는데 예, 그쪽으로 많이 이제 모이시는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뭐 나이가 많다면 5, 60대 그런 팬들도 그렇죠. 그래요? 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또 어린이 팬들, 가족과 함께 동반한 어린이 팬들 그리고 또 여성 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어쨌든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저희가 이제 그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전 시티즌 시절에 좋은 날보다는 조금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좀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침체기가 상당히 길었죠. 예,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재창단하면서 하나금융그룹에서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전 이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이렇게 많이 모아지면서 다시 이제 축구로 대전이 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구단 직원이기 이전에 뭐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그 최동호 평론가님은 이제 축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를 다 다루시잖아요. 보면 여성 팬들은 보면 좀 야구 쪽이 과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시티즌에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스포츠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야지 그게 이제 흥행에 성공한다. 그런 공식이 있나요? 그거는 뭐 단순히 어떤 경험치가 아니라 그 연구 결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스포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정부가 주도해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 팬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우리 권 회장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프로야구 경기 한번 보러 가자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뭐 사정하고 협박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여자친구가 먼저 남자한테 야구 보러 가자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나가면은 남성이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면은 10년 뒤에도 혼자 가거나 친구들하고 가는데 여성이 축구장, 야구장 가면 10년 뒤에 가족이 다 따라가게 자녀들까지나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야구가 먼저 좀 분위기가 좀 소프트했죠. 왜냐하면은 야구는 잘 모르고 야구는 뭐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도 가서 응원하고 먹고 즐기는 게 맞아요. 재밌는 게 예.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장 응원보다는 축구장 응원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격렬하고 정열적이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접근이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이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대전 하나 시티즌의 역사상 최전성기 때 20대였던 분들은 지금 40대가 됐고 그때 30대 분들은 지금 50대가 됐거든요. 이들이 가족과 함께 온다는 게 중요한데 10년, 20년 뒤가 되면 그 어린 그 아이들이 또 가족 손을 잡고 또 온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이 마케팅이나 구단의 문화를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여성 팬이 많아지면 관중이 는다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자녀 또 이제 뭐 남편 예. 또 그렇게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타당한 것 같고. 예, 그 연구 결과이고요. 또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죠. 네. 권영민 회장님, 그 대전 러버스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일단 저희가 정회원으로 한 400명 정도 있고 모임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그 서포터 단체들이 한 7개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하는 러버스 회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600명에서 700명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사실 뭐 서포터즈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응원하는 대전 하나시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홈 관중들이 다 저희는 러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그 회원분 중에 여성 비율은 아직 높진 않겠죠? 여성 비율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성 팬분들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러버스 쪽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 팬분들이 많이 문의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 추동호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권 회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갖고 네. 젊은 분들 축구장으로 좀 많이 좀 이끌어 주셔야겠네요.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보기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러버스의 그 여성 팬들이 증가할 것 같은데 우선 이 권형민 회장님이 미남이시고 아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잘하고 또 서포터즈 회장님도 미남이시고 아주 경쟁력이 좋은-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박윤성 기자도 이제 축구 즐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경기장 가족들하고 같이 찾나요? 네, 가족들하고 찾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어때요? 좀 축구장 분위기 요즘 보면. 네, 일단은 팬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경기장에서 담배도 피고 욕설도 많이 하고 예, 예.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가족 팬들도 많고 여성 팬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경기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먹거리들을 같이 먹으면서 야구장처럼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져서 축구장에서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중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 2000년대 초반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2002년 월드컵에 어떤 선전이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선진 축구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K리그 경기장에 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팬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제 그 관중의 연령대도 좀 폭넓게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단에서도 이제 팬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때요? FC 서울에서 최근에 이제 가수 이명웅 씨 그 시축자로 초청을 해서 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뭐 임영웅 못지않는 그런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시즌 초부터 사실 이제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불발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대전의 그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좀 스타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섭외 시도를 했었는데 좀 네. 아쉽게 일정상 좀 불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장을 찾으시는 팬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 관람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재미를 또 이렇게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제 그 니즈에 맞춰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이런 좀 유명한 연예인분들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멀지 않은 시간에 좀 색다른 좀 재미를 저희가 경기장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최동호 평론가님, 그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구자들이 좀 화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화제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죠. 이제 화제로 만든다는 경우는 그러니까 얘기거리, 기사가 될 만한 분들을 모셔서 구단에서 기사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야구만큼은 그렇게 이제 시축자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많이 그동안 없었죠. 됐던 것 같은데. 예. 없어서 말씀해 주신 그 대표적인 사례 이명웅의 시축이 축구에도 강타했다고 봅니다. 네. 시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 마케팅과 관련돼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게 이제 시축 이것들은 일회성 이슈이고, 네. 그러니까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게 경기장 시설의 개념이 과거에 그 스테디움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곳에서 지금은 파크 개념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대전 정도의 지역에서는 축구장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플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플로. 그 하플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구장을 뭐 어떻게 채우냐. 축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른 데 갈 데 없어도 축구장에 가면은 경기 없는 날에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더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서 올 시즌 축구의 그 대전과 같이 올 시즌 이 야구에서는 이 롯데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난리가 나다 보니까 어제 광주 원정 경기였는데 롯데 구단에서 자신 있게 사직구장에다 전광판 응원하자. 그러니까 경기는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 못 간 분들 사직구장에 모여라. 전광판에 중계 방송 틀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응원하겠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예. 그거는. 예. 이런 끊임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도 이제 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건 구단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까지 좀 같이 협조를 해야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자치단체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구단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그 달라지고요. 또 네. 이 서포터즈 활동하는 데도 달라지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대전이 성공 사례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서 성적은 물론이고 흥행을 넘어서 대전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가장 큰 그 요소로서 성장시켜 나가는 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바라는 거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단에서도 마케팅도 하고 좀 경기도 좀 재밌어지고 하면서 관중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평균 관중 1만 명 시대도 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2003년 역사상이라고 단어를 써서 네. 대전 하나시티의 최전성기 때 그때 이제 뭐 김은중, 이관우라는 스타가 있었고 홈 경기에서 승률이 77%를 넘어갔거든요. 네. 대단한 수치인데 그때 홈 경기 평균 관중이 대전이 19,0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났었네요, 19,000여 명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A매치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의 축구 포텐셜이라고 가정할 수 있죠. 때문에 지금 한 14,000여 명 정도 됐는데 충분히 평균 관중 10,000명은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이 흥행과 인기는 이 전제가 성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그렇겠죠. 거고요. 예, 예. 또 이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 이 두 분들의 어떤 노력도 이 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 팬들이 이제 구장을 찾으려면 뭐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찾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권영민 회장님 혹시 구장 찾으면서 뭐 평소에 좀 불편하다 좀 그런 거 느낀 거 없어요? 사실 뭐 올 시즌 이제 워낙 팬분들이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대전 로버스 회장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그 이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불편함이 사실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를 한번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홈 경기가 있을 때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티켓을 예매할 때 전혀 신경을 정말 안 썼던 부분인데 이런 자리 예매가 사실 지금 1분이면은 거의 다 마감이 될 그 정도로 정도예요? 예.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서포터 활동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리에 좀 모여서 응원을 하는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올 시즌부터는 사실 그렇게 모여서 응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티켓 예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다양한 팬분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뭐 응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자, 박윤선 기자 지금 권영민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고 좌석 문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문제를 직접 취재도 또 했었잖아요. 보완할 네. 부분. 그렇습니다. 좀 어때요? 보완이 좀 필요한 수준이죠, 지금? 네,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이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가보면 지하 주차장에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 먼지가 수북한 상태로 수십 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치워도 팬들이 훨씬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바뀌지 않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행락철이기도 하지만 낚시 여행이나 골프 여행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환승 장소로 많이 그렇죠. 이용하죠. 환승 장소로 이용하시니까 특히나 버스
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대의 차량이 거기다 대놓고 버스 한 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근의 뭐 상가라든지 이런 데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이 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만들어진 경기장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좁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울산하고 경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석이 상당히 넓고 새로 만들어져서 뭐 음료를 바칠 수 있는 거리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좀 불편해서 울산 팬들조차도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주고받을 정도로 지금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장주영 부장님 지금 뭐 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이제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죠. 근데 구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 사항이 좀 나오고 있고 최동욱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단과 이제 팬들도 좀 잘해야지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개선책도 좀 구상하고 계세요?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말씀하신 뭐 주차의 문제나 좌석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오랜 기간 2부 리그에 있으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평균 관중이 한 2,000명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4,000명 넘으면서 한 6배, 7배 이렇게 관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저기 러버스 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기존에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주차 문제, 좌석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저희 구단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나 그렇겠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와 좀 긴밀하게 좀 소통하면서 그 팬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이제 그동안 야구에 관해서는 이제 팬들도 관심이 많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축구는 좀 관심이 덜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성적도 좋은 이때 좀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좀 변화를 좀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런 실력이 이제 계속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최동욱 평론가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반이라 아직 모른다. 사실 막판에 가서 끝까지 잘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두 가지 뭐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순간 파티를 즐기자라는 또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슬럼프가 없이 지나가는 시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잘하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에도 분명히 위기의 순간은 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불행히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지금이 정점이라고 봅니다. 왜 정점이라고 보느냐라고 한다면 이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이 제주와 전북과 인천이 지금 예상외로 부진했거든요. 이제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실제로 제주는 지금 대전이 4위고 제주가 5위인데 부상 선수를 복귀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대전에 1패를 안겼고요. 하반기 넘어가면 뭐 지금 뭐 울산, 서울, 포항뿐만이 아니라 대전은 제주, 전북, 인천과도 치열한 상위권에서 경쟁을 벌여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뭐 우승이나 선두권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위부터 6위 팀까지 겨루는 파이널 A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대전은 올 시즌 성공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위 이상의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이제 최정상이라고 보셨는데 혹시 6위 안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쉽진 않겠지만 지금 전력으로서는 충분히 이 파이널 A 노려볼만 하죠. 이민호 감독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다 압축시켜서 말씀드린다 보면은 명장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지금 이제 팬들이 환호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또 뭐 2위다, 3위다, 4위다 이렇게 박수 받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대부분의 경험 많으신 감독들은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한 시즌, 한 리그를 치다 보면 승부를 걸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냐? 대부분 하반기. 그러니까 이 프로축구에서는 한 10월 정도에 승부를 자기가 걸기 위한 준비 마스터 플랜, 히든 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부를 걸 시점에 내가 승부를 걸 줄 아는 감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이제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계속 잘하니까 뭐 이 상태가 쭉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는데 냉철한 판단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좀 팬들도 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더 잘 아시죠, 팬들은. 네. 예. 박윤선 기자도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리그 시작할 때는 사실 도전자라고 해서 부담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전북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제주전에서는 사실상 풀전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오히려 선수들한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경기에서 경직되고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전에서는 주세종 선수가 막히니까 공격 활로를 못 찾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진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진현 선수가 이제 여름이든 언제든 이제 계속 유럽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민성 감독이 계속 원했던 이제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어떻게 영입하느냐 여름 시장에서 그것이 이제 향후 이제 리그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K리그 1 올라오면서 기존에 있던 K리그 1 팀들하고 이제 다 경기를 한 경기씩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상대 팀들이 대전을 더 이상 도전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경쟁팀으로서 분석을 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임성 감독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K리그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단 차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장준영 부장님 구단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우고 계시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민성 감독이 이제 뭐 공헌도 했는데 이제 2라운드 로빙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새로운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시험대가 이제 전북전 로테이션을 통해서 나타났었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술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활용한 좀 다양한 그 옵션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여름 이적 시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선수를 보강을 통해서 메꾸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최동호 평론가님께서 지금 최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이민성 감독님이 믿습니다. 네. 그 이제 거의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은데 권영민 회장님 이제 그 뭐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같은 상태가 1년 내내 이제 시즌 내내 유지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걸 팬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한 애정하고 응원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올해 활동하실 계획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팀이 1부에 있든 2부에 있든 그리고 뭐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우리 대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성적이 좋고 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네. 응원을 하니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고 기분이 항상 좋은데 비록 우리가 지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꼴찌를 해서 또 강등이 당하더라도 선수들은 지금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을 위해서 좀 더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뛰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은 또 선수들을 또 더 열심히 응원을 하고 그리고 구단 분들은 또 선수들과 이런 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잘 어떤 좀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 또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훌륭한 명문 구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1997년 K리그 최초로 이제 시민 구단으로 창단한 뒤 대전을 축구 특별시로 불리게 했고 또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재탄생한 이후에도 지역민과 팬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서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